요하네스버그에서 죽을 뻔했던 일. 남아공 월드컵 무렵이었을 것이다. 나는 친구랑 이집트 여행을 하기 위해 중동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당시에도 중동 정세는 매우 불안했다. 때문에 우린 고민 끝에 이집트행을 포기했다. 동남아는 가기 싫었고 유럽도 별로 안 끌려서 남미 쪽으로 알아봤지만 비행기표가 매진이었다. 다른 여행지를 찾아보는데 마침 월드컵 시즌이라 남아공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원래 월드컵이면 항공권을 못 구해야 정상인데 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알아보니 남아공의 막장 치안 때문에 항공사에서 기대하고 풀어놓은 항공권이 반도 안 팔린 것이었다. 덕분에 난 한국 아르헨티나전 티켓도 전날에 구입할 수 있었다. 그것도 땡처리 형식으로 매우 싸게 말이다. 그렇게 우린 남아공으로 향했다. 케이프타운에 입국해 가이드와 만나 요하네스버그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요하네스버그의 범죄율은 상상을 초월했다. 시간에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강력 범죄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저녁 5시 이후로는 경찰도 치안을 포기하고 물러선다며 가이드는 5시 이후에는 호텔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런데 초저녁부터 호텔에 박혀 있으려니깐 좀이 쑤셨다. 더군다나 말이 와이파이 가능이지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네이버에 접속하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TV를 틀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뿐이었다. 답답해진 우리는 결국 호텔 주변이라도 산책 좀 하자며 나갔다. 처음에는 호텔 주변만 가자 했던 게 너무 이국적인 풍경에 취해 시내 중심 쪽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다. 아무리 오지라고 해도 시내 중심이면 소매치기는 있어도 강력 범죄자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곳은 저녁이 되면 갱들이 시내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몇몇 흑인들이 우리를 발견했고 막 비웃으면서 뭐라 서로 말을 했다.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갈 길을 가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택시를 타고 호텔을 가려 했다.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 서 있는데 어떤 놈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권총을 들이대며 소리를 질렀다.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서 다시 물어봤더니 영어로 돈을 달라고 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한 번 더 물어보면 쏠 것 같았다. 가이드북에서 봤었는데 여기 강도들은 돈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돈을 가져간다고 했다. 다만 나는 외국인이라 물어봐 준 것 같았다. 우리가 머뭇거리니까 동료로 보이는 다른 놈이 다가왔다. 그러더니 칼을 꺼내 내 팔을 확 긁은 다음 죽인다는 신용을 했다. 극도로 겁에 질려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바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줬다. 무서워서 덜덜 떨고만 있었는데 그 사이 택시가 도착했다. 팔은 피투성이고 정신은 혼미해져가고 생각해보니 택시비도 없었다. 우리는 일단 살기 위해 서둘러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다행히 그들은 택시를 타는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방에서 택시비를 갖고 내려왔고 나는 바로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호텔이 고급이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무조건 최고급 호텔에 묵으라던 가이드의 말이 떠올랐다. 치료를 해준 직원은 빨리 와서 다행이다. 칼에 뭐가 묻어있을지 몰라 감염됐으면 치명적일 뻔했다고 말했다. 큰 충격을 받은 우리는 다음날 아르헨티나 전이고 보고 병원에서 한 차례 더 소독을 받고 곧장 귀국길에 올랐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인터넷 뒤져보니 미친 배낭 여행객이 아니고서야 요하네스버그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하네스버그가 아무리 남아공 제2의 도시라고 해도 치안이 너무 막장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그 미친 배낭 여행객이 됐고 큰 일을 당할 뻔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낭여행을 다니지 않는 이유. 나는 배낭여행 매니아다. 처음에는 해외여행 뉴비들처럼 호텔에서 자고 잘 먹고 돈 많이 가져가고 그랬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휴양이지 여행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해본 이후 맛을 들이고 그 뒤로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여러 여행자들과 친해지고 현지인과 어울리니 이게 진짜 여행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남들이 안 가는 곳도 자주 찾아갔다. 인터넷에서
어디가 치안이 안 좋으니 가지 말아라 하는 글을 볼 때마다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 어디를 돌아다닐까 하고 생각했었다. 당시 난이도 최상급인 중동 배낭여행을 클리어해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쳐 흘렀던 것 같다. 중동 치안이 막장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몇 가지 수칙만 잘 지키면 잘 다닐 수 있었다. 늦게 다니지 마라, 외진 곳으로 다니지 마라,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면 의심하고 거리를 둬라, 여럿이서 다녀라, 함부로 사진 찍지 마라 등등. 내 다음 목적지는 아프리카였다. 아프리카도 중동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난 아프리카를 무사히 종단한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다. 여행하면서 들은 거지만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죽은 우리나라 배낭 여행객들이 많다고 한다. 뉴스 보도가 되는 건 우리나라와 교류가 있는 나라에서 눈에 띄게 죽었을 경우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산에서 사망해도 등산객이든 어떻게든지 시체가 발견되지만 아프리카, 특히 오지는 개념이 아예 달랐다. 여기는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닌 느낌이었다. 시체를 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내전과 테러, 소요 사태가 비일비재해서 사람이 죽는 거에 내성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아프리카로 다녀온 이후 더 이상 배낭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 아래 서술할 4가지 일 때문이다. 첫 번째, 버스 납치. 야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총을 든 괴한들이 버스를 멈춰 세우더니 돈이고 뭐고 다 털어가고 반항하는 사람은 쏴 죽였다. 한 번은 운전기사를 쏴서 남은 승객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다. 나는 버스 운전 한 번도 안 해봤고 면허도 2종이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도로가 비포장이라 운전이 미친 듯이 어려웠다.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깐 어느새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두 번째, 숙소 납치. 배낭 여행객이면 여행 중반쯤 가면 적당히 싼 데 가서 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렴한 데일수록 치안이 안 좋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하루는 싼 곳에서 자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다짜고짜 총칼을 들이밀더니 숙소에 있는 걸 다 털어갔다. 만약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죽이거나 어디로 데려간다고 한다. 세 번째, 길거리 어린애들. 시장을 돌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어린애 몇 명이 갑자기 나타나 카메라를 낚아채서 달아났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아이들을 뒤쫓아갔다. 그런데 그것은 미끼였다. 뒤쫓아간 막다른 길엔 한 무리의 남성들이 날 노려보고 있었다. 겁먹어서 움찔거리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카메라를 건넸다. 안심한 나는 고맙다며 카메라를 잡았는데 그 순간 남자가 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몇 명이 더 다가왔고 집단 린치를 당했다.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고 한동안 얻어터지고 나서 모든 걸 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있었다. 여기서 못 일어나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자리를 피했다. 네 번째, 수면제 음식. 나는 유명 관광지가 아닐수록 더욱 로컬 식당을 찾아가는 습관이 있다.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 그대로 체험하고 싶었다. 덕분에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했고 좋은 추억을 쌓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간판 하나 달린 식당? 가정집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몇 입 먹자마자 속이 메스꺼워지더니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식당을 뛰쳐나와 먹은 걸 모두 개어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식당 문을 열고 나오길래 큰일 날 것 같아 지폐 몇 장을 던지고 무작정 지나가던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한동안 기절에 잠을 잤다. 마지막 일을 겪고 난 몸과 마음이 바닥을 쳐버렸다. 이때가 계획의 3분의 2 지점이었는데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한 이후 난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부디 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하려는 사람들은 계획을 잘 짜길 바란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